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 헬로티비 지성인 진행을 맡은 이윤종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새롭게 의장단을 꾸리고 의정활동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부천 출신 서영석 경기도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영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9대 경기도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십니다. 먼저 헬로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과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도의원입니다. 헬로티비 시청자 여러분, 부심한 부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전기세 폭탄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부천 시민 모두가 정말로 살맛 나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비타민 아저씨 이런 이 명칭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부천시 고강동과 성곡동 이 오정 지역이 지역구십니다. 지역구 소개와 함께 이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성곡동, 고강 본동, 고강 일동이 제 선거구입니다. 네. 저희 지역의 큰 해난 사업으로는 우선 이제 소사에서 대구까지 가는 지하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종역에서 고강역을 거쳐 가지고 홍대 입구까지 가는 지하철에 대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상부 구간을 잘 어떻게 그동안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와 군부대를 이전해서 거기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큰 해난 사업이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정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뭐 고강본동, 고강일동, 성곡동 지역 현안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역 현안은 뭐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이 경기도의회 활동을 좀 살펴볼 텐데요. 9대 후반기에는 이 교육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지역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활동 펼치고 싶으십니까? 우선 전반기 때는 이제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이제 하반기 때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지난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루면서 최근에 특별히 뭐 문제됐던 중군석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됐던 우레탄 트랙을 바꾸는 문제, 그다음에 성면을 교체하는 문제, 그 밖에도 이제 책걸상, 오래된 책걸상을 바꾸는 문제 등 이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부천 지역에 217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천 교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로 부천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방금 그 200억 원이 넘는 교육 추경 예산 확보 이 성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그동안의 지역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확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특히 우레탄 트랙을 그 바꾸는 문제, 그다음에 성면을 교체하는 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좀 수건 사업 중에 하나고 또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지만 어찌됐든 다소나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교 환경이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확보로 또 학생들의 또 건강한 교실에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교육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부천 지역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으로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문제의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뭐 일반고 기초 학력 증진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제 그 우리 부천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주변 지역이 이를테면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네. 또 기숙형 고등학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매년 우리 부천 지역의 아이들이 한 800여 명 정도가 지금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조금 학습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실제로 이제 약간 그 전체 평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그 학력이 낮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사실과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객관적 지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실한 그런 그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교육 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상당히 시설 투자 중심으로 많이 되어 왔다면 이제는 교육의 질과 관련된 그런 그 투자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천 지역의 일반고가 2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23개 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그 부천 자체를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네. 일반계 고등학교 23개를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과 또 좋은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일반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또 그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대한 노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계속해서 교육 이야기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뭐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뭐 갈등이 좀 커지면서 예산 파행 사태가 좀 벌어진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국비 지원이 좀 요원한 상황입니다. 뭐 예. 바람직한 해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육 대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네. 실제로 그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특별히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공약을 한 사항이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저희가 세종시에 가서 데모도 하고 또 청와대 앞에 가서 네. 1인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국회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떠넘길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명확한 거는 중앙정부가 책임성 있게 이 일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교육 교부금 비율을 이제 조정하면 되는데 교부금 비율이 지금 현재 20.27%거든요. 네네. 이 20.27%를 25% 정도 하면 실제로 열악한 교육 재정 여건이 좀 개선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돈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뭐 그동안은 땜질식으로 이렇게 2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그렇게 네네.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칙이 관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철돼야 될 문제지 이것을 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뭐 본격적으로 좀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기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동안 이 전통시장 챙기기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의 이 전통시장이 19개나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뭐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이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우리 부천 지역이 특별히 많은데 그래서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지역 경제도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과 또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하고 또 어쨌든 고객이 와야 되니까 네. 그런 고객이 올 수 있도록 문화 활동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고객 편의 시설도 네. 만들고 그런 일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고 특별히 올해 이제 다음 달 10월에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 박람회를 이곳 부천에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전통시장 못지않게 지역 내 강소기업도 만들기에도 상당히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부천에 또 경사가 한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금융센터가 또 부천에 유치가 됐고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또 부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각별히 좀 큰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저희 부천 지역이 이제 오랫동안 그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기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부천이 많이 금융기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동안 금융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염원이 이제 한국금융센터를 만들어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을 50억을 확보해서 한국금융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뿌리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부천이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금융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의정 활동에서 제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일자리 재단을 부천에 유치한 일인데 뭐니 해도 이렇게 시대 정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또 조기 퇴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적 문제인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제 2 인생에 대한 제 2막 인생 2막을 설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이제는 이제 복지가 돼 있고 또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일자리 재단이 그동안 경기도에 여러 개 산적해 있던 분산돼 있던 그 일자리 기관들을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일자리 재단을 만드는 건데 부천이 이렇게 수원이 아닌 지역에 경기도가 그럼요. 생긴 일에 뭐 기관이 본 사무소가 옮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천에 이 어마어마한 일자리 재단을 유치할 수 있어서 정말 저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기관이 이제 연간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쓰고요. 네. 180명의 상주 인원이 있는 그런 거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재단이 어찌됐든 우리 경기도민과 또 부천 시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큰 산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또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그 일자리의 중심, 경기도의 중심 도시로 또 뻗어나가는 부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영석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좀 이제 지역 현안 중에 좀 어려운 것들 좀 살펴볼 텐데요. 지역을 반으로 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으로 내거신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하화 공사 착공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상보 활용 계획이 참 관심입니다. 관련 용역비도 직접 마련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오정 지역을 남과 북을 가로막아서 이렇게 그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소음과 분진 또 이렇게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그러한 경인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천 입장에서는 서울과 인천의 통과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이제 2024년까지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할 수 있는 국가계획이 서고, 그래서 한 1조 8천억, 1조 2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제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저희 지역에 이제 그 지상부의 공간이 한 8만 8천 평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공간을 이제 어떻게 그동안 장벽을 걷어내고 정말로 시민 품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큰 관심이고요. 이곳에다가 이제 우선 녹지지대를 좀 만들고 주차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차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속도로 주변에 일단 여유 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해서 도시가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좋은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한 가지 또 좀 대표적인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이 김포공항과 인접한 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이라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오정 지역 주민들, 뭐 또 용적률 완화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현재 또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 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이제 현재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뭐 오랫동안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왔고요. 네. 특별히 올해는 이제 그 김포공항의 일할주로가 할주로 공사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할주로가 이제 우리 부천 쪽인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음으로부터 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다소나마 이제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전기세 같은 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전기세 인하 등 그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고도 제한이 완화할 수 있도록 문호는 열었는데 아직 그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인 이카오에서 이 항공학적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고도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이것이 곧 발표돼야 이제 완전하게 해소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카오에서 그 고도 제한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의 재산권 피해가 컸던 만큼 또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좀 경기도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이제 그동안 뭐 예결위 간사 비롯해서 경기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신 바 있습니다. 뭐 최근 후반기 연정 협상도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남경필 도지사에 대한 그동안의 뭐 연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평가 갖고 계십니까? 뭐 상생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네. 또 그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것을 함께 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돌이켜보면 1기 연정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2기 연정에는 그러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연정이라고 하는 게 남지사가 내건 슬로건이긴 하지만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받은 그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인 것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랄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가치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연정이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최근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연정을 팔아서 대권에만 한눈을 파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뭐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본격적으로 2기 연정이 또 시작에 닻을 또 올린 만큼 앞으로도 상생의 정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역에서요 2대, 3대, 4대 이렇게 3선 부천시의원을 거치셨습니다. 이 지금은 또 경기도의회 도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 기초의회 활동과 광역의회 활동의 차이점 그리고 또 기초의회 활동에 자양분이 됐던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 있으십니까? 우선 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것은 뭐 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의 경우는 워낙 또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접경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도 있고 네. 농어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복합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초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교육, 경제, 뭐 그다음에 소방, 네. 그다음에 뭐 광역도로, 그다음에 광역교통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초단체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거의 경기도에게는 준정부 수준에 가까운 광역 네. 행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방면의 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또 이 기초의회 활동을 또 자양분 삼아서 또 보다 더 왕성한 광역의회 의정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뭐 대담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비타민 아저씨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네. 본인이 이제 또 약사 출신이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약사 출신 정치인으로 지역에서 인기가 높으시거든요. 뭐 평소 바지런한 지역 활동으로 인기가 높은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 있겠습니까? 이제 그 비타민 아저씨 별명은 제가 그 약사여서이기보다는 네. 원래 폐건전지 수거 운동을 90년대 초반에 했는데 건전지 수거 예, 활동이었죠. 폐건전지 수거할 때 그 제 약국이 그 초등학교 입구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폐건전지 가져오면 비타민 C를 나눠줘 가지고 아이들이 저에게 붙여진 이름이 비타민 아저씨인데 지금까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지역 주민과 또 이렇게 지역 사회에 활력이 되는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는 기업인들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많이 접해왔는데 네네. 이제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 학생들을 만나서 잘 소통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이를테면 요구들 잘 담아서 경기교육과 또 부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뭐 학교 앞으로 또 돌아가셨으니까 또 그 또 비타민 아저씨의 별명이 또 네.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느덧 이제 뭐 대담을 좀 마칠 시간이 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천 시민 여러분과 헬로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헬로티비 시청자 여러분,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도의원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헬로티비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살아 넘치는 활력이 있는 그런 생활 정치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민의 비타민, 교육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헬로티비 시청자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 지성인 오늘은 부천 출신 서영석 경기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